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태원에서 아주 슬픈 사고가 있었고, 또한 아주 슬픈 어떤 탄광 사고가 아주 기쁜 결과를 가져다 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간혹 동굴 속에서 사고가 날 때 다이버가 아니면 구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탄광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한 4년 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이 탐루앙 동굴에서 애기들 12명과 부코치라고 되어 있죠. 코치 한 사람을 구해낸 그 동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냥 대충 언론에서 조금 보여주는 그거 보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한 며칠 동안 많은 아티클과 영상과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합니다. 조금 길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수많은 사람을 구해내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데까지만이라도 한번 봐주시고, 특히 다이버 분들이라면 이런 작업을 할 때 꼭 동굴 속에서 수중 다이빙으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스쿠버 장비를 준비해서 물속에서 이 구조 활동을 도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루앙이라고 하는 동굴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고에서 구조하는 그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좀 상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기까지를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처음 이 애들을 발견한 동굴 다이빙 팀이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 찍고도 이 애들은 이 동굴 속에서 일주일 이상 계속 구조를 기다리면서 견뎌냈습니다. 이게 동굴의 모양인데,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머물러 있었던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공기 공간입니다. 이 체인버 1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지금 다이버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아주 좁은 곳에 이 2번 챔버까지 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이 3번 체인버, 결국은 이 체인버 3가 어떤 구조의 베이스가 됐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났습니다. 2018년 6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해내는데 7월 10일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제가 10일에서 4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동굴 사고 이후에 입구를 4월이 지나면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났을 때만 해도 7월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동굴에 25세 된 보조 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명의 주니어 축구팀입니다. 나이는 11살에서 16살까지 있었습니다. 이름도 아주 멋있습니다. 와일드 보어. 여기 제가 일부러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카폰 찬따월. 이 사람이 코치입니다. 사실 25세면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들어간 실수를 동굴 속에서 이 애들을 돌봐서
모두 살려내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움으로써 많이를 했죠. 자, 축구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관광을 시작합니다. 6월 23일이고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몬순, 우리 같은 장마 비슷한 거죠. 이 계절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동굴 입구도 물이 들어오고 동굴 위쪽에 있는 어떤 틈새로 엄청난 양의 물이 동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물이 많아지면서 동굴 속에 흐르는 어떤 그 물의 조류, 흐름도 굉장히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약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됩니다. 7월 2일이 돼서야 거의 근열흘이죠. 6월 23일 날 실종됐다가 7월 2일 날 이 영국 동굴 다이버들이 두 사람이 조가 돼서 이름을 한번 읽겠습니다. 존 볼라덴입니다. 이 사람은 그 릭 스탠턴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 국적은 영국인데 아마 독일 이 사건 났는 데가 그 태국의 가장 북부 지역인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4km 동굴 속으로 진입에 성공하고 약간 높은 지점 위에 있는 에어포켓에 살아있는 이 애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첫 발견이 7월 2일입니다. 이 발견했을 때의 영상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애들을 모두 4km나 되는 수중 다시 에어포켓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좁은 동굴 다시 내려와서 에어포켓 해서 이 4km를 구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의 그 일지는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발견했던 애들입니다. 눈에는 힘이 없지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 데리고 나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애들에게 모두 다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해? 과연 11살에서 16살 된 애들이 스쿠버 다이빙 교육으로 깜깜한 동굴 속에서 물속과 에어포켓을 거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출구를 동굴 속에서부터 산 옆으로 파 올라가는 혹은 산 위에서부터 파 내려가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성공은 못했지만 아니면 몇 달 동안 애들에게 먹을 것과 산소를 보충해 주면서 기다려? 뭐 이것 하나의 옵션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하는 라인도 설치해야 되겠고, 자, 전화선도 연결하고 하는 이런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양수기들을 준비를 해서 그 양수기로 동굴 속의 물을 파내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여기 보시면요, 약 1억 리터 이상의 물을 퍼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실제로 데리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1억 리터면 1리터짜리 링겔병 이렇게 돼요. 물론 이 사고로 이 구조 활동을 하다가 애들은 다 구해냈지만 사만 꾸난 37세고요. 이 사람은 태국 네이비 특수부대 실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자 본인이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실린더를 전달하고 나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버디가 CPR도 하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현지에서 사망한 유일한 희생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12월까지 이 베이루트 팍바라라고 하는 현직 네이비실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동굴 속에서 얻은 병으로 폐에 생긴 어떤 폐렴이 결국 1년 이상 싸움질을 했지만 결국은 폐혈증이 와서 사망합니다. 이 베레모 쓰고 안경 쓴 친구가 베이루트 팍바라입니다. 모자 쓰고 있는 친구가 사만 쿠난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다이빙으로 구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더 많은 비가 계속 올 걸로 지금 예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굴 내에 13명의 아이들이 갇혀있는 챔버 안에서 계속 호흡을 하다 보니까 산소 양이 점점 떨어집니다. 마지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애들을 꺼내오기 시작할 때 산소가 약 1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마 15% 정도 되면 우리가 16%가 마지노선으로 보거든요. 아마 애들이 숨쉬기가 조금씩 곤란해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른 탈출구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탈출구를 파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리고 결국은 태국 네이비 실 팀과 미 공군 구조 전문 팀이 태국의 내무상과 허락해서 다이빙으로 구조하기로 했다 하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결국 90명의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태국 네이비실이 40명이고 외국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50명입니다. 저는 이 외국에서 왔던 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나중에 파견 왔던 외국인들이 나라 이름을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빙 교육을 해서 데려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 하나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고 나오기 위해서 나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애들을 실어 나온 어떤 통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애들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의료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틀을 만들어서 이 애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7월 8일) 드디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미디어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원들을 현지에서 동굴 입구에서 모두 철수를 시킵니다. 저는 이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정신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조 활동을 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는 외국인 13명과 태국 네이비실 5명이 동굴 다이버로서 동굴 속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재밌었던 게 13명입니다. 그 중에 25살짜리 코치 빼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누구부터 데려나갈래? 사실은 굉장히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코치와 함께 의논을 하더니 지금 이 위치에서 집이 가장 먼 애부터 데려나가자 라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나이라든지 뭐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를 결정 요인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동굴 다이버와 2명의 호주 동굴 다이버가 이 팀을 리드합니다. 제가 이름을 다 적었지만 빼겠습니다. 그 중에 호주에서 왔던 리차드 해리스는 아주 유명한 동굴 다이버이고 또한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이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중 약 미안합니다. 1km에
중간 90명의 다이버가 의료, 공기통,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웨트수트, 그 다음에 부력 조절기 입히고, 그 다음에 양압 풀페이스 마스크를 씌우고, 그 앞에 80% 산소통을 달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의사에게 작업하다가, 구조활동을 하다가 애들에게나 다른 구조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면책 약속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들에게 마취약을 투여를 합니다.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투여해서 애들이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호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우고 패닉을 방지하고, 그런데 이 약이 한 45분에서 1시간밖에 약발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이 3시간 동안 이상 걸리는 작업이라서 계속적으로 매 45분에서 40분마다 위로 올라와서 이 약을 추가로 주면서 나옵니다. 진정제도 줍니다. 애들이 패닉이 빠질까봐. 그 다음에 아트로피는 심장 안정이나 이게 침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약도 줍니다. 해서 처음에 내려갈 때 애를 앞에 혹은 등에 업고 애들이 풀페이스 마스크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정신은 없습니다.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다시 위로 좁은 통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애들을 먼저 주워 올리고 그 위에서 다시 다이버가 받아올고, 거기에는 공기 탱크가 늘 보충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애들이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의식은 없지만 호흡을 하고 있는가, 맥박 다 체크하고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동굴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1번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애들을 데려가죠.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고, 이때 이 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3번까지 이동을 하면 거기에 다시 큰 챔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계속해서 그 다음 수많은 다이버들이 그 애들을 끌고 가고 다시 물속으로 이동하고, 챔버 3 마지막 챔버에서 동굴 입구까지 데려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30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물을 양수기로 퍼내고 진흙도 퍼내고 하면서 한 좀 지나면서 극이 빠져나오는 게 1시간 만에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애들을 과연 몇 명 데려 나올 수 있을까 해서 한 4일이나 3일 정도 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작업 시작하고 이틀 만에 다 데려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 딱 끝내고 나서 이 물 펌프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당시에 동굴 속에 물이 차올라오고 했지만 다행히 다들 탈출에 성공했고요. 그 이후에 이 두고 나온 장비들을 수거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에 있는 게 준비해서 진행했던 스쿠버 탱크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이버이면서도 참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면 이런 기획과 계획을 해서 이런 작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일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3일 날 애들이 들어갔죠. 문제는 들어갔는데 애가 집에 안 오니까 엄마가 애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4일 날 애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실종됐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발견하게 되고, 이때부터 친척들이 굴 앞에다가 이제 경비소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굴에 들어가는데 동굴은 물에 찼습니다. 해군 특수부대가 25일 날 먼저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애들이 있는 데까지 못 가고 철수를 합니다. 27일까지 계속 시도했는데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8일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조 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양수기를 사용해서 계속 또 물을 퍼냅니다. 사실 이때 이 동굴 속에 이 작업을 하는 인원들이 약 600명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출구를 찾아서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29일 날 이 사진에 있는 이 수상이 현장에 옵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 와서 손들었던 사진은 아니겠죠. 그리고 6월 30일 날 비가 좀 멈추니까 다시 구조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7월 1일 날 챔버 3로 많은 장비, 음식, 약품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하고 챔버 3를 전진 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7월 2일 8시 20분경에 드디어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에어포켓의 피신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발견합니다. 문제는 이때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애가 그 애들 중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아둔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열을 먹었는데, 그 장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애들을 거기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준비를 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준비해간 고칼로리 물, 이게 우리가 고형식은 오랫동안 굶은 애들한테 먹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약, 이 타이레놀 종류들이 전달되고,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네이비실 4명이 우리는 이 안에 남겠다. 애들이 구해러 올 때까지 다 남고, 결국 이 4명이 제일 마지막에 그 동굴에서 나오는 다이버가 됩니다. 7월 4일 날 이제 드디어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애들에게 풀페이스 다이빙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물로, 양수기로 계속 물을 패내고요. 그러면서 7월 5일 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서 이래가 안 되겠다, 구조 활동을 서둘러야겠다고 해서 7월 6일 날 작업을 하는데, 7월 6일 날 이 작업하다가 첫 희생자가 나옵니다.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만 꾸나라고 하는 전 해군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이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37밖에 안 됩니다. 동굴 속의 산소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15%까지 떨어지니까 더욱더 구조를 서두르게 되고요. 7월 7일 애들이 이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결정이 내리고, 산에 굴을 파는 것을 계속 독려했지만 그 작업을 하다가 차량 사고가 나서 6명이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는 그때쯤 이제 애들과 부모들 사이에 이 다이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서신의 왕래가 시작되고, 이때 애들이 많이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7월 8일 구출 다이빙 작전이 개시되고, 이때 13명의 국제 다이빙 팀과 7명의 구조대 태국 실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보신 그림에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7월 8일 드디어 4명이 구조에 성공되고 그 다음날 다시 4명, 그리고 7월 10일 날 남은 4명의 아이들과 코치가 나오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SEAL팀이 다 철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문제는 이 중에 한 명, SEAL팀 중에 한 명이 수중에서 동굴 속에서 습기 찬 데서 너무 오래 있다가 결국은 폐렴이 오고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 해 12월에 까지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애들을 데려 나오는 어떤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애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호흡하는 방법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통 속에 였는데 처음부터 이 통에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쭉 데려가다가 물이 있으면 애들을 업고 가다가 다시 이 통 속에 넣는 건 조금 있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챔버가 있으면 올려서 애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참, 이게 지금 양수기 호수 위에 통을 넣고 미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진흙 이런 데는 이렇게 들고 옮기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로프를 걸어 가지고 그 로프를 이용해서 데리고 나가고, 너무 밑에 진흙이 심하면 이렇게 고무 튜브 같은 걸 다시 밑에 깔아 가지고 밀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구조 후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애들이 평균 약 2kg 정도 체중이 감소됐다 그럽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강은 양호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에서 몸에 100kg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속에 어떤 염증이 있다는 거고요. 오랫동안 굶고 이러면 탈수되고 하면 있을 수 있는 건데,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들을 다 먹였습니다. 10일 후에 정상 식사를 시작했고요. 이게 사실 습한 환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감염 걱정이 돼서 가족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애들 검사 다 해서 그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탄광사고에서 그 두 분이 안대를 가리고 병원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애들이 병원에서 안대를 가리고 있다가 나왔어도 이 선글라스를 아주 오랫동안 착용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후에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자, 국제 구조 참가 국가들이 한 20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벨기에, 카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인도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이 여기 참가합니다. 라오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이 중에 영국과 미국이 제일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굳이 다이버가 아니라도 동굴 속에서 많은 작업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독일,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스페인과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에서 참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보는 게 참가한 나라의 국가들이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왔었는가 설명해 주는 것을 캡처한 장면입니다. 자, 동굴에 들어갈 수 없는 기간입니다. 거기에 경고 사인이 있는데도 이 보조 코치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에카폰 찬따옹입니다. 태국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그 당시만 해도 7월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7월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6월 23일이 권장기일보다 한 일주일 일찍 들어갔던 거죠. 근데
몬순이 해필이면 그때 한 달 먼저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그래서 이 보호자들과 부모들 모두 다 아무도 이 코치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무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특히 태국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가 나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intentionally or malicious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태국 법에 있대요. 어쨌든 이 코치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안심을 시키고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게끔 서로 끌어안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봐서 오히려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참 10일간 먹을 것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곳에 이 애들을 돌보아서 다 살려냈습니다. 이 프리유트 찬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조와 회복에 강점을 두어야지 법적 처벌에 서두르지 말자.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 활동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책임 추궁하는 부분과 너무 대조된다는 생각했습니다. 구조 잘했고 또 물론 희생자도 많았지만 그 희생자들을 도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칭송부터 해야지 이 책임 묻기에 바빠가지고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얻은 교훈이죠.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관광 시기는 엄수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 활동은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이런 게 아니고 구조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만약에 이런 동굴에서 사고가 났다면 동굴 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와서 도와줬습니다. 미디어 컨트롤도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된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의 네이비 실요, 얘들은 이 사건 이후에 모든 부대원에게 동굴 다이빙을 필수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119 이 수중 구조팀들은 동굴 다이빙이 필수 교육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때 난파선 침투 교육은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보고 그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또 이 중에 그 코치와 학생들 중에 3명이 태국 국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시티즌십,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많은 책과 영화와 음악과 또한 상이 주어졌습니다. 책, 지금 보시는 이게 그 책 제목들만 대충 제가 이렇게 뽑았고요. 영화, 그 다음에 TV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기리는 태국의 어떤 그 음악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완전히 태국 말로 된 태국 노래라서 그냥 1부만 땄습니다. 이것도 참 판권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 했어요. 이 노래 제목이 Heroes of Thailand입니다. 태국의 영웅들.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 오늘 아주 긴 시간 이 태국 탐루앙 동굴의 구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구조자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살아나온 이 애들이 이게 벌써 4년 전이니까 이제 점점 커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이빙 배워서 혹시 본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했으면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이 종유석 그 종유 동굴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한참 동안 막았다가 이제 다시 이 동굴이 그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태국 저 북부에 있는 창라이라는 지역이고요.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하고가 있죠. 치앙라이에 있는 동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관광을 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이버로서 자긍심을 느껴도 됩니다. 다이빙 공부 많이 하시고 안전한 다이빙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마치 우리 세월호 때 많은 다이버분들이 행복하게 모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Yeah, best you can. Thank you. How many of you? 13. Yeah, 13. Brilliant. Yeah, yeah. Đỡ một. Okay. Backpack is we go inside. No, not today. Not today. There's two of us. You have to dive. We are coming. It's okay. It's okay. Many people are coming. Many people. We are the first. Many people come. What day? Tomorrow. No. What day is it? They're asking. Không một phải là Monday. Okay, but 1 week and Monday. You have been here 10 days. 10 days. You are very strong. Very strong.